안녕하십니까.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입니다. 미국답죠? 멋지죠? 이어서 수정헌법 제2조 무기 휴대의 권리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한국 컬처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좀 편치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헌법 2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776년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 영국으로부터 받았던 이 악몽을 떠올리면서 새로 구성될 연방정부가 전횡을 또 독재를 계속 일삼지 않을까 두려워서 민간인도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 규정했던 것입니다. 자, 총기 규제 논란과 수정헌법 제2조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주영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 얘기를 오늘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때 다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총기 규제 논란 늘 그렇듯이 이제 나왔는데 미국의 총기 규제가 이렇게 힘든 것, 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아닙니까? 맞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헌법 정신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총기 규제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한국처럼 애당초 총기를 민간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니까 소유를 못하도록 해놓은 그런 이제 국가,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 한인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을 텐데요. 네. 국가가 이제 시작될 때부터 건국 때부터 이미 미국은 무기와 함께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총기 규제가 참 어렵게 풀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수정헌법에 조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전문이나 본문을 제외하고 이 수정 조항들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1조의 종교와 표현의 자유 같이 이런 기본권적인 그런 권리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노예 해방이라든가 네. 여성 참정권이라든가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들인데 네. 근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기를 민간인이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무기 보장, 무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될 텐데 그런 어떤 헌법적인 정신을 내세우는 그런 이 무기 소지의 찬성파들의 어떤 주장이 강력하게 먹히고 있고 또 실제로 미국인들의 어떤 전통이라고 그럴까요? 의식 속에는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그렇죠. 네.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거는 경찰도 필요하지만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의식을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총기 소지 규제에 근본적인 좀 한계가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수정헌법을 만들 때 무기 소지의 권리를 만들 때 그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또 너무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여하튼 그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무기 휴대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총기 규제가 어렵고 총을 사는데도 미국에서는 쉽고 간단하잖아요. 월마트만 가도 다 총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운전면허 취득하는 것보다 이 총기 구입하는 것이 훨씬 쉽다. 이제 이런 말까지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운전면허 그래도 공부라도 하고 연습이라도 해야 그렇죠. 되죠. 이건 네. 그냥 가면 주잖아요. 주죠. 그래서 물론 이제 총기 소지 면허는 있어야 되겠지만 네. 어찌됐건 총기 구입은 그것에 비하면 훨씬 더 이제 간단하다. 이제 이런 얘기고 실제로 우리가 사례를 이제 짚어보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나이를 제한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50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인데 나이를 제한하는 지역이 워싱턴을 비롯해서 20곳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개 주 중에서 절반 이상이 그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어린 사람도 다 무기를 구입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 나이를 제한하는 그 주도 각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16살, 몬태나는 15살, 이렇게 지금 재 있기 때문에 나이 제한 연령도 다양하고 나머지 30개 주, 20개 주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30개 주는 총기 소지에 나이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초등학생들이 총을 소지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좀 끔찍하네요. 끔찍하죠. 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지적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동부의 버몬트주 같은 경우는 16살까지는 성인 영화 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문제는 총기를 소지에 대해서는 부모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인물을 보는 것을 제한하는데 오히려 총기 소지는 풀어두고 있다. 그러니까 총기가 어떤 성인물을 보는 것보다도 더 쉬워요. 쉬운 거죠. 예. 이런 식의 지금 분위기가 돼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성인물을 보는 건 안 되는데 한 번 보는 건 안 되는데 총은 갖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그만큼 어린 나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총기와 접할 수 있다. 총기를 갖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 의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문화, 어떤 전통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라면서 총기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런 그 심각한 총기 난사 범죄가 끊이지 않는 어떤 기본적인 바탕이다. 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이해하고 가야 네. 총기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수정헌법 2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무기 소지의 이제 권리 네. 때문에도 그 인식이 물론 그렇겠습니다만은 수정헌법이라는 게 이제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사실 수정되고 변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지만 지금 미국에 있는 전미 총기협회인가요? 네. NRA. 네. 그들의 어떤 움직임이나 조직적인 활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의식이 조정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고요. NRA가 이제 National Rifle Association의 약자죠. 전국 총기협회. 네. 전국 총기협회인데 1871년에 설립됐기 때문에 굉장한 역사를 자랑하는. 그러니까 지금 2017년이니까는요. 150년 됐네요. 예, 거의 150년 가까이 146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지금 회원 수가 전국적으로 400만여 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힘을 또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NRA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NRA는 사실 압력 단체이자 이익 단체죠. 네. 예,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로비를 하는 단체인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로비가 합법적이지 않습니까?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로비력을 행사하면서 미국의 어떤 총기 문화를 좀 주도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 사회 저명 인사들이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NRA에 가입해서 활동하면서 NRA가 아주 막강한 이익단체로서 위상을 굳힐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출신 율리우스 그랜트 북부군 총사령관 그랜트 그리고 장군, 예. 그랜트 장군이면서 이제 전쟁 후에 남북 전쟁 후에는 이제 대통령까지 했죠. 이분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NRA 회장까지 했었고 그리고 조지 헐만 워커 부시 아버지 부시죠. 네.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NRA 회원이었고 또 너무나 잘 아시는 명배우 찰턴 헤스턴 이 사람이 또 NRA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NRA를 지키면서 NRA의 어떤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찰턴 헤스턴 같은 경우가 콜럼바인 그 총기 난사 일어났을 때 NRA 회장이었는데 이 규제 여론이 높아질 것 같자 재빨리 NRA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는 그 NRA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죠. 총기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총기를 가지고 우리가 무장하면서 그런 어떤 그 악의 세력들과 대결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펴면서 오히려 전국적으로 여론을 만들어가는데 NRA가 이런 총기 난사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미국 내에 어떤 이 총기와 관련된 사람들의 그런 그 공포심, 두려움을 좀 자극을 하면서 오히려 총기 규제가 아니라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나도 무장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총기 난사가 총기 규제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미국에서 지금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총기 규제 논란 또 논의 좀 회의 노력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NRA의 막강한 로비 때문이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 로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 로비 문제를 짚으려면 결국 선거 자금, 네. 정치 자금 문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NRA가 이렇게 미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정치권에 그것을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 얘기는 합법적으로 그런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의 정치자금법이 규정돼 있다는 것. 각자 알아서 돈을 엄청나게 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정치인의 능력 중에 하나가 선거 자금을 얼마나 모으느냐 아닙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 NRA가 그런 자금을 쏟아붓고 정치인들이 그런 자금 받아서 유용하게 선거 운동에 활용하고 또 정치인들이 선거 운동에 활용한다는 것은 결국 방송이나 언론을 통한 광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사들도 미디어들도 그런 자금이 정치권에 흘러 들어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야 자신들이 또 방송으로 들어오니까. 예. 그러니까 언론들도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총기 규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지만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결국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바로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자금 제도 이것을 이제 좀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실질적인 총기 규제에 우리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건데 아쉽게도 지난 2010년에 연방대법원이 그 위헌 판결을 내렸죠. 당시에 네. 그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좀 선거 공영제 쪽으로 가자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고 구체적인 안이 나왔는데 그것이 위헌이다 이런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그 돈 선거에 문을 열어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요즘 많이 언급하는 슈퍼팩 네. 같은 것이 등장해서 정치인들이 직접 돈만 안 받으면 네. 정치인들을 후원하는 단체가 그렇죠. 정치인과 상관없이 돈을 받는 거는 무제한으로 풀어줬거든요. 간접적으로 받는 거니까 네. 어차피. 근데 말이 간접적이지 사실 그게 그 정치인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네. 연방 대법원까지 이런 식의 어떤 편법을 눈 감아주면서 결국 그 NRA가 정말 마음껏 정치판을 뭐랄까 주무를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을 놔줬다는 점에서 지금 생각하면 단순히 총기 규제만을 주장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어떤 정치자금 문제부터 개선을 해야 그렇게 되면 NRA가 정치인들에게 워싱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놔야 총기 규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접근이 시작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인식도 네. 한번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펼쳐놓고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인식의 전환도 한번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한국에서도 무슨 개헌 얘기가 있듯이 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정헌법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예. 17세기, 18세기에 독립운동할 때는 그런 어떤 무기가 필요했지만 네. 지금은 법치가 완료됐는데 지금은 아웃로 불법 시대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지금 불법의 무슨 서부 시대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의 마인드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점도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수정헌법 이전에 개정헌법이 있고 네. 그걸 조금씩 고쳐서 수정헌법이 네. 된 거니까 이게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났으면 벗어나는,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 이후 이제 늘 그렇듯이 총기 규제 강화 얘기가 또 좀 나오겠죠. 그러나 다시 또 들어가겠죠. 그런데 진정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면 판매 조건만 조금 까다롭게 하는 소위 흉내를 내기보다 아예 수정헌법 2조를 수정하면 어떨까요? 사실 1791년에 이 수정헌법 제1조에서 제10조까지 처음 만들어진 이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일부는 수정됐습니다. 그 방법도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헌법 수정은 상하 양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다음에 모든 주의 4분의 3의 인준을 받아야 확정됩니다. 쉽지는 않아 보이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이 더 희생을 당해야 이게 수정될까요? 수정헌법 자체를 수정할 생각은 안 하고 총기 규제 흉내만 내고 있는 걸 지켜보다 보면 자괴감마저 듭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오늘 수사 마칩니다. 조영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